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점화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 에셋 차트에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최후의 지지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 다시 한번 이슈와 함께 이 화요일 저녁부터 타고 내려오던 채널 하단선을 붕괴시키는 무빙이 나와주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상승 임펄스, 요 1파의 고점을 4파 되돌림이 침범하면서 임펄스로 바라볼 수 있었던 상승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이아고널 흐름이다 라고 보면서 새롭게 시나리오를 그려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자리에서 ICT 관점으로 보시면요, 어제 눌림이 나오면서 요 중간 자리에 있었던 FPG 구간 내부 유동성을 회수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전 고점 자리에서는 외부 유동성을 회수했냐? 아니죠.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 애매하게 내부 유동성만 먹고 지금 차트 자체가 외부 유동성을 한 번도 따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자리 내부 유동성을 따주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유동성을 헌팅하러 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RSI를 함께 보시면은 1시간봉 RSI에서는 이미 단기 과매도 라인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 이 매도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4시간봉과 날봉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큰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은 매도세가 과열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상승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눌림을 바라봐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5파 상승 파동을 바라볼 수 있는 분기점, 이 기준 라인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석적인 근거로만 매매하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나 제가 매일같이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내용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눌림이 나와주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상승 임펄스, 지금 이 3파 진행 중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에픽 퓨리 작전보다도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이 되나 싶었던 유가 선물 차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상승 임펄스 말씀드리면서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올려줘야 될 자리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깨지는 흐름이 나와주었다. 자,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경 이 3파 타깃으로 진입했던 롱 포지션, 이 상단 빗각 맞고 내려가던 자리에서 1차 익절 뽑아놨었고요. 추가 상승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자, 어제 저녁 10시 30분경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시나리오 요 1파 고점을 간섭하는 하락이 나오던 자리에서 일단 전량 익절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기존에 보고 있었던 시나리오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분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구간에서 익절을 뽑아놨던 게 오히려 다행이 되었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기존에 보던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었고요. 자, 그럼 파동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을 ABC 조정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요 마지막 상승분 카운트 이후에 대하락만 남은 것이냐,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열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 공통적인 상승이나 공통적인 하락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관점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그 무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상에서 분기점이 되는 구간들, 그러한 구간들을 익절가 혹은 진입가로 잡을 수 있는 기준선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고 있었던 요 7월 저점부터 나왔던 상승분이 535로 흘러가는 ABC 조정 상승이다 라고 보는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5월달부터 ABC로 하락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와준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임펄스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1, 2, 3, 4, 5로 흘러가는 다이아고널 무빙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 상에서는 상승분 이전 고점을 깨주는 상승이 한 번은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추진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임펄스 절대 규칙을 따르는 임펄스 파동과 확산 혹은 수렴하면서 임펄스의 절대
절대 규칙을 무시하는 다이아고날 흐름,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고날은 5개의 상승과 3개의 조정, 이 파동에서 시작하는 파동과 마지막 파동, 이 자리에서밖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파 자리에서 임펄스 절대 규칙이 깨진 상태에서는 지금 자리가 임펄스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C파동에서 다이아고날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지금 차트 멀리서 보았을 때 7월달 저점 갱신하던 자리에서부터 누가 봐도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볼 때 가격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감소하는 무빙을 보여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쁘게 이 쐐기형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쐐기형 패턴은 가격의 하락을 암시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 쐐기가 나와준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격의 최하단 부분이죠. 이러면은 최하단 부분에서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WXY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WXY, Y파동의 B에서 이 B 자체가 다이아고날로 나올 수는 없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이아고날은 시작과 마지막 자리에서만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파동 안에서 다이아고날이 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B파 자체가 다이아고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7월 달부터 나온 상승이 다이아고날 상승이다 라고 카운트했을 때는 이후에 눌림이 나와준다 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은 갱신하지 않고 상승의 시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일단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건 말건 이후에 눌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눌러주느냐, 그 분기점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ABC 시나리오를 바라볼 때 요 상승분이 남아있는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상승 쐐기로 오파가 다 나와서 여기가 무너져 내릴 자리일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상승분이 남아있을 자리일지, 그 기준선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요 저점 빗각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빗각에 한번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요 무빙은 노이즈로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빙 뭐였어요? 바이낸스 현물 거래소에서만 나온 노이즈, 약 5초 만에 크게 눌렀다가 다시 복구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C파동에서 다이아고날을 본다 라고 하였을 때 지금 요 자리가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요 FG,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오는 중단선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하단선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 가격 기회 TPO 지표를 켜보시면은 각 날짜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매물대 구간, 그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을 중요도 기반으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선으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를 POC 라인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요 FG 하단과 겹쳐서 이전 상승하기 전에 눌러 있었던 구간에 빨간색 POC가 잡혀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 POC가 잡혀있는 구간은 가격이 도달했을 때 털어주고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전에 잡았던 포지션 이 자리에서 잡았었죠. 이 자리로 리플레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 구간인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중요 지지라인 싹 다 부수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을 때 이 자리가 반등해줘야 되는 구간은 맞는데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면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RSI로도 보시면은 POC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과매도권에 들어왔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맹렬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타임프레임 넘겨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POC 라인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동반을 시켜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POC 라인들 도착했을 때 가격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차트가 이동을 했고 지금 다시 저번 주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요 하단 빗각은 최후의 보루 자리가 되는 것이고 가격을 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가 요 자리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상승을 볼 수 없는 하락만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당장 다음 주 FOMC인데 이 지표 발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전쟁 이슈가 끝났다라고 봤을 때예요. 그런데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발발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상태에서는 지표 발표가 얼마나 좋게 잡히던 간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대로 흘러가게 될지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에 차트가 끌려가게 될지 결국에 우리가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
자리들에서 실시간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 도착했을 때 영상 바로 찍는다고 해도 촬영하고 편집까지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포지션 없이 오늘 저녁 무빙이 나와주는 자리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차트 노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변동성과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이 금요일 저녁인 만큼 오늘 역시도 제가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17시에 있을 옵션 만기와 미장이 열리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실시간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찾고 계신 분들, 혹은 숏 진입하셔서 익절해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브리핑론 참고하시면서 실시간 변동성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영상 처음 접하셔서 이 브리핑론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 나도 한번 구경해보면서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놓았을 거거든요.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전송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 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된 대로 저희 브리핑룸 참여 링크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차트, 그 변동성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어디이냐? 지금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시나리오는 그리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저는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RSI 매수세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자리에서조차도 RSI 히든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하방 제대로 털지 않고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눌릴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변곡점 라인 64.5K 부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빗각 하단선 63.9K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털고 올려주었을 때 우리가 상승분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요 빗각 상단과 이전 고점 털어내는 구간 673 라인은 털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숏스퀴즈까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상단 날봉 햇빛이 중단선이 있는 68.9K 부분까지는 상승분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쁘게 반등 뽑아주면은 673 부분에서 1차로,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더 올라갈지 빗각 맞고 내려갈지 지켜보면서 결정하면 되겠다. 오늘 제 관점과 전략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관점 깨졌을 때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림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정성님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깨진 거냐, 이런 것들 질문으로 남겨주셨거든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을 때 제가 영상으로든 대댓글로든 저는 어떤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다른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함께 소통하면서 토론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요 7월달 차트 정말 어지럽죠. 이 조그마한 차트 안에 이슈가 정말 수십 가지가 끼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상승분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런 차트를 부숴버리는 매크로 이슈, 전쟁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차트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이 매크로 이슈와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터디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논의하시면서 대응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